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자, 심층 인터뷰 오늘은 또 식음료 업종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이쪽을 좀 실질적으로 소비를 많이 하십니까? 저는 많이 하죠. 마트나. 마트. 근데 확실히 경제가 안 좋아지고 근데 어떤 물가, 장바구니 물가는 계속 치솟잖아요. 하다 보니까 장바구니 안에 들어가는 평균 단가라고 해야 되나? 그런 가격들은 확실히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비싼 건 안 먹고 이건 이제 너무나도 잘 아실 텐데 그래서 실제로 배달은 계속 줄고 있다고 하고 가정 간편식도 싼 거는 뭐 팔리지만 옛날처럼 이제 프리미엄 오케이. 식당 프리미엄 가정 간편식은 또 많이 안 팔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과연 음식료 업종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그리고 또 넘버는 잘 나올 거라고 하니까 어느 쪽에서 우리가 그러면 기대를 해볼 수 있을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 만나보도록 하죠. 키움증권의 박상준 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는 중국 소비주 뭐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던 것 같고, 네. 그렇죠? 연쇄적으로 오늘은 이런 식음료 쪽. 네네네. 자, 식음료 먼저 물어봐 주세요. 일단 근데 저희가 뭐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는 이렇게 막 사실 자주 다룬 섹터는 네. 아니다 보니까 네. 또 연말이기도 하고 네, 네. 그래서 올 한 해 어땠었고 그리고 주요 키워드나 관전 포인트가 뭐가 있었는지 네. 한번 총 정리하는 차원에서 네. 예,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사실 뭐 올해는 그 음식료에서 제일 핫했던 거는 라면이었죠. 네. 네. 뭐 K 라면이라는 표현을 좀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라면 업종이 이제 주가가 굉장히 셌고요. 뭐 농심, 삼양식품이 그 뭐 섹터나 뭐 전체 인덱스 대비 좀 괜찮은 수익률을 좀 보여줬고,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역시 좀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해외에서 워낙 높은 성장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라면 업종이 소업종이 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배경이었던 것 같고요. 사실 올해 주시장에서 음식료 섹터는 엄청나게 뭐 저희가 시장을 이겼다든지 그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예. 뭐 워낙 이제 저점에서 올라오는 섹터들도 있었고, 그리고 뭐 이제 2차 전지처럼 굉장히 좀 수익률이 많이 나온 섹터들도 있다 보니까 저희 섹터가 엄청 부각을 받지는 않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소비 경기에 대해서 하반기로 갈수록 연말로 갈수록 좀 우려들이 많아지면서 외려 이제 최근에 조금 관심이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조금 느끼고 있습니다. 올해 뭐 라면 가격 인상 그리고 뭐 트렌드 자체로 봤을 때 뭐 가성비 네. 그 정도를 음식료 네, 업종의 네, 주요 네. 키워드와 흐름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현안들이나 주가 흐름들, 타픽들 기업 얘기하기 전에 저 문득 궁금해진 게 네. 경제가 많이 안 좋아져서 이런 음식료 업종에서도 호불호가 좀 갈리고 엇갈리는 흐름들도 분명히 나왔었잖아요. 네, 네. 그럼 이 시점에서 저는 궁금한 게 음식료 업종 하면 사실 가격 인상하는 게 호재였는데 네. 이게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데 가격 인상을 하면 오히려 가격 인상을 안 하고 좀 버티는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업체가 네. 그러면 생기는 거잖아요. 예, 예, 예. 그럼 오히려 그쪽이 더 호재인가? 여기 매출이 네. 더 늘어나나? 네, 네. 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실제로는 좀 어떤지 궁금하네요. 이거는 이제 약간 상황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말씀하신 조건을 갖고 있던 회사가 오리온이었어요. 네. 네, 오리온이 이제 가격 인상을 경쟁사보다는 많이 안 했고 뭐 인상률도 좀 낮게 책정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좀 많이 올라갔고 실제 주가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최근에는 물론 좀 뭐 중국 뭐 좀 명절 시점 차이 때문에 좀 주가가 부진했지만 어쨌든 좀 그런 것들을 반영을 했고,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가성비 이런 것들을 따질 때에는 저희가 그 과자 업종 내에서의 가성비도 중요하지만 네. 과자가 다른 대체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뭐 과자는 간식인데 뭐 과자를 많이 먹으면 상대적으로 다른 간식은 뭐 덜 먹을 거고 또 술안주 이런 걸로도 과자를 또 드시기도 하죠. 맥주에 뭐 가볍게 뭐 특히 뭐 감자칩 같은 거, 굉장히 먹태깡. 가볍게, 네, 뭐 먹태깡 뭐 그런 것도 이제 드시다 보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조금 비교해서 또 가성비를 따지는 부분이 저는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게 라면도 사실 거기에 잘 맞아 들어갔던 거고, 물론 한국 시장에서보다도 해외 시장에서 좀 그런 게 특히 미국 시장에서 좀 그런 게 맞아 들어갔고,
과자는 사실 시장 자체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 과자 시장도. 왜냐면은 저희가 수많은 간식들을 먹는데 이제 뭐 이런 약간 그런 스타벅스 같은 전문점, 네. 커피 체인 전문점에도 사실 간식을 팔고, 뭐 베이커리도 간식이 있고, 그리고 하다못해 저희가 냉동식품으로 먹는 것도 간식 수요들이 있어요. 네. 예, 다 저희가 그걸 메인 밀, 그러니까 주식의 개념으로 먹지는 않으니까 이제 그런 거랑 비교해서 매력적이었던 곳들. 그러니까 결국은 가격 레벨 자체가 굉장히 낮은 그런 약간 업종들 이쪽이 이제 좀 상대적으로 수요가 좋았죠. 그래서 뭐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요새 맥주 먹을 때는 냉동만두 대신 과자 먹고, 예, 뭐 빵 같은 것도 사실 베이커리 가서 이렇게 사지 않고 빵 가격이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그냥 편의점이나 아니면은 뭐 온라인으로 이렇게 주문해 갖고 싼 거를 이제 시켜 먹는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다 뭐 채널 간 비교, 뭐 아니면 이제 소업종 간 비교, 거기서 온 가성비였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잘 교집합이 됐던 주식들이 종목들이 실적도 좋고 주가도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순전히 그냥 제 뇌피셜인데 우리 지난 1년 되돌아보면 사람이 경제가 힘들어도 플렉스하고 싶은 마음은 분명히 있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진짜 비싼 걸 플렉스는 할 수는 없는데 과자에서는 내가 플렉스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막 품절 대란이 일어나고 좀 프리미엄 붙은 그런 과자들은 오히려 인기가 되게 많고 라면도 그중 또 하나기도 했고 네네.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차별화와 거기에서 오는 매출 증대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요플레 사서 뚜껑 안 핥고 그냥 버리는 거지. 그거 갑자기? 내 자신의 플렉스. 네. 그러니까 그런 마음, 그런 게 올해는 과자와 네. 라면으로도 네, 형성된 네. 것 같기도 하고 네. 또 하나 그 얘기 나온 김에 HMR 네. 시장 있잖아요. 네. HMR 홈밀 네. 리플레이스. 가정간 편식. 네. 예전에는 홈밀 뭐 리플레이스. 식당만큼 잘 나와 해서 이게 엄청 잘 팔렸었는데 그렇죠. 어느 순간에 경제가 안 좋아지고 돌아보니까 이것도 되게 비싸게 느껴지는 네.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외식을 대체하는 조금 저렴한 가정 간편식인 건지 아니면 우리가 먹는 간편식 중에 비싼 제품군에 그러니까 포지셔닝이 어딘지를 전 잘 모르겠더라고요. 맞네. 그게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투자자분들 만나면 좀 했었는데 편의점 간편식은 성장률이 좋다. 근데 마트 가정 간편식은 성장률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풀무원에서 나오는 막 그런 뭐 약간 그런 글쎄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편의점에서 파는 뭐 이렇게 바로 거기서 뭐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고 이런 네. 것들은 상대적으로 매출이 괜찮은데 음. 집에 냉동실이나 냉장실에 넣어놓고 먹는 간편식들은 매출이 별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집에서 음식을 해 먹는 거랑 가성비를 따져야 그렇죠.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내가 진짜 직접 공수를 들여서 재료를 사가지고 식재를 다듬어 갖고 요리를 해 먹는 거랑 그냥 이걸 내가 딱 뭐 밀키트든 가정 간편식이든 완전히 완제품을 그냥 데우기만 하면 먹을 수 있는 거랑 거기서의 약간 가성비 맞아요. 싸움이고요. 편의점은 뭐 편의점에서 요새 뭐 장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런 거죠. 네, 사실 저도 이제 좀 이렇게 제 주변의 사람들 중에도 좀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좀 짜였는데 여의도만 해도 여기 뭐 저희 애널리스트나 뭐 펀드 매니저나 뭐 아니면 뭐 이렇게 IB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그냥 뭐 일반 지원 직군에 계신 분들도 그럼요. 있는데 네. 이제 그런 분들은 사실 여기 물가에 여의도 물가가 잘 맞지 않아요. 그렇죠. 자기의 어떤 급여 수준이나 맞죠. 이런 게. 근데 그런 분들이 그냥 편의점 가서 점심을 때워요. 그게 런치플레이션이거든요. 네. 런치플레이션이 와서 내가 편의점에서 식사를 때우는 거예요. 점심 식사를. 그리고 거기서 그냥 사가지고 간편식을 돌려 먹거나 뭐 그런 도시락이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뭐 좀 특정 브랜드 얘기하기는 뭐 햇반 컵밥 뭐 이런 거 사서 드시는 분도 있고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외식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내가 회사에 나와서 오피스에 나와 있는데 음식을 내가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외식이랑 비교해보면 이거 너무 싼 거죠. 여의도에서 뭐 요새 사실 저도 식사하면서 느끼는 게 웬만한 건 그냥 15,000원. 좀 괜찮네 하면 2만 원 넘어가. 네. 그렇죠. 이거는- 쌀국수 한 그릇 먹고 왔는데 15,000원 내고 왔어요. 그렇죠. 그게 김밥이 7,000원입니다, 근데 제가 김밥이. 진짜 우스갯소리로 조만간 여의도에서 2만 원 내고 점심 먹을 것 같다고 한 게 불과 21년도 이때쯤이었어요. 근데 진짜 그렇게 네. 돼버렸거든요. 너무 싸. 그래서 사실 그런 상황들을 보면 이제 어디랑 비교하냐에 따라서 이제 가성비의 좀 개념이 달라지는 거고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어떤 배경적인 거 네. 아니면 기본적인 거에 대한 궁금증은 네. 풀었고 네. 하나하나 많이 좀 공부하신 세세하게 것 같은데. 예. 한번 더 질문을 드려보자면 네. 뭐 냉동 얘기 나왔으니까
그 한때 미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네. 뭐 CJ 제일제당 네. 기업 얘기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기업 얘기 하는 데 아닌가요? 아, 네. 그렇죠. 그 냉동 피자랑 냉동 만두가 어마어마했잖아요. 네네네. 지금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그 예전만 못한 것 같아가지고. 사실 미국에서의 성과들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계속 점유율도 잘 올라가고 매출 성장률도 좀 좋은 편이고 한데 이제 아무래도 뭐 미국 시장이란 자체가 식품 시장이 뭐 엄청 성장하는 시장은 아니니까 네. 예, 이제 점유율이 올라가는 거가 계속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네, 어느 그렇죠. 정도는 조금 뭐 맞아요. 한계가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3분기에 조금 성장률이 둔화되다 보니까 이거 미국 쪽이 조금 약해지는 건가라는 우려들이 조금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10월 초에 좀 미국을 개인적으로 갔다 왔는데 네. 이렇게 채널에 들어가 있는 걸 보면은 진짜 서부 뭐 LA 이런 데는 좀 여기 뭐 집 근처에서 그냥 장 보는 약간 슈퍼마켓 같은 느낌의 채널에 가도 이제 비비고 만두 뭐 피자 당연히 이제 현지 업체 인수한 거니까 있는 거고 비비고 만두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로 채널이 사실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어느 정도 입점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그 두 제품만 갖고는 약간 줄어든 거죠. 한계가 그래서 있죠. 그래서 이제 회사가 좀 이제 고민을 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은 제가 보면 크게 두 가지 키워드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새로운 제품. 그게 이제 K 스트리트 푸드를 CJ는 지금 전략적으로 좀 육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을까요? 길거리 음식인데 대표적인 게 뭐 떡볶이. 군고구마 팔아야지. 그런가요? 사실 떡볶이 같은 뭐 이런 길거리 음식을 뭐 이제 냉동식품 이런 걸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거죠. 네. 아, 미국에다가 그건? 뭐 그런 거를 좀 시도를 하는 거고 그리고 유럽 시장을 노크를 하고 있죠. 유럽 시장. 유럽 시장을. 왜냐하면 CJ 제일제당이 만드는 냉동식품은 콜드 체인이에요. 가격이 싸지 않아요, 절대. 원가가 낮지가 않죠. 이거를 뭐 저희가 동남아나 인도 이런 데 가서 판매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선진 시장에 가야 되는데 선진 시장에서도 한국 문화나 음식에 관심이 있는 국가 뭐 이런 데를 이제 녹화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유럽 쪽에 조금 이제 회사가 조금 채널 개발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좀 보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전체 성장에 기여할 수 있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내년도에 조금 하도 그래서 위원님이 개인적으로 보시기에는 그 두 가지 전략이 좀 유효한 전략으로 맞는 방향성으로 가고 있고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뭐 저는 뭐 기대를 조금 하고 있는데 이제 K 스트리트 푸드 같은 거는 이제 그런 거죠. 사실 글로벌리 코로나가 글로벌 팬데믹으로 인해서 아마 길거리 음식이라는 것들이 흔히 이제 우리가 뭐 노점상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데서 판매하는 것들이 많이 없어졌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실 한국 같은 경우 편의점이 많이 내재화 해갖고 좀 재미를 봤었어요. 한 네. 1, 2년.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수요는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없어진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 대기되어 있는 수요가 있고, 또 이제 해외 여행이 다시 재개되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그런 이제 스트리트 푸드들을 좀 체험을 하고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경험치들이 좀 이제 쌓일 수 있고, 그리고 뭐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은 계속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 제품들이 그렇게 뭐 가격대가 비싼 건 아니니까 뭐 저는 그래도 한 시도해볼 만한 좀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네. 추가 매출을 늘리기 네. 위해서는. 근데 우리 얘기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걸 안 물어봤어요. 뭐야? 미국에서 라면 상황은 어떻습니까? 라면이요? 진짜 궁금하다. 그 라면이 이제 우리 이제 농심이랑 삼양식품이 네. 주 플레이어인데 사실 농심이 사업을 더 오래 했고요. 네. 오래 했고 매출도 훨씬 크고 사실 성장세가 작년 하반기 올해 한 1분기까지 굉장히 좀 무섭게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 배경은 뭐 일단 기본적으로 가격 인상도 네. 꽤 있었고 이게 한국 제품들이 인기가 올라가면서 채널이 계속 많이 늘어났어요. 입점을 했거든요. 특히 이제 농심 같은 경우는 크로거나 이제 월마트의 창고형 클럽 스토어인 이제 샘스 클럽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채널을 늘렸고요. 네. 이제 그 효과로 매출이 많이 좀 증가를 한 상황이고 삼양식품은 이제 좀 진입을 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코스트코나 월마트 위주로 이제 조금 진입을 해서 조금씩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단계.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업사이드는 삼양식품 쪽이 지금 사실 미국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더 좀 커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 이제 미국에서 좀 봤던 것도
사실 서부는 농심은 그런 슈퍼마켓 채널까지도 들어가 있어요. 물론 매대의 사이즈는 좀 뭐 크게 잡혀 있는 데도 있고 아시안푸드라 그래서 그냥 뭐 진짜 라면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초코파이 빼빼로랑 같이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서부 쪽에선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침투율이 높고 근데 다른 남부나 이런 지역으로 갔을 때 그러니까 한인이나 에이시안의 비중이 좀 떨어지는 그런 지역으로 갔을 때는 그 매대 장악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안 보이는 곳도 있고 그래서 농심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새로운 어떤 소비층의 개발 혹은 새로운 제품으로 인한 어떤 동력 이런 게 있어야 좀 성장률이 레벨이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물론 지금도 성장이 어느 정도 나오긴 할 텐데 시장에서 막 흥분시킬 수 있을 정도의 성장률은 좀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삼양식품은 아직 너무 안 보여요. 불닭볶음면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뭐 거의 보기가 힘들 정도로 그래요? 서부에서조차도. 근데 이제 코스트코, 월마트에 가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냥 장을 보러 다니는 채널, 가까운 채널에는 사실 잘 보이지 않아요. 그만큼 시장이 많이 침투를 못한 거고 그러면 들어갈 룸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농심이랑 CJ가 어떻게 보면은 K푸드의 공식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네. 우리 코스트코 시작, 월마트 잘 돼, 그다음에 크로고 놓고 샘스클럽 놓고 뭐 이렇게 채널별로 들어가는 것들을 어느 루트를 만들어놨고 이게 여기서 팔리면 이 정도 사이즈 나와라는 거를 유통업체들도 어느 정도 계산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코스트코, 월마트에서 어느 정도 물량이 이렇게 늘어나는 게 보인다면 분명히 다른 채널에서도 입점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올 거고 그러면 이제 그로스가 한번 세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룸이 좀 남아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받았어요. 약간 삼양식품은 아직은 그러니까 좀 부족한 점이 많다고 하셨는데 주가 상황만 봤을 때는 오히려 특히 최근 들어서는 농심이랑 삼양식품이랑 좀 분위기가 많이 다르잖아요. 네네. 그 이유는 그러면 왜일까요? 삼양식품은 오히려 버텨주면서 네네. 스멀스멀이라도 올라가는데 네네. 농심은 11월 네. 급락하고 나서 네. 힘을 잘 못 냅니다. 왜라고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농심은 해외 비중이 한 30에서 40% 정도 되고 미국이 이제 그 중에 일부를 차지하는데 한 20%대 정도 되려나? 뭐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20%는 좀 넘나? 그 정도 되고 삼양은 이제 해외가 훨씬 크죠. 해외가 한 70%. 예. 근데 뭐 내수는 사실 성장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다 네. 가격 인상이었고. 근데 농심이 먼저 주가가 움직인 거는 저희가 사실 작년부터 작년 한 2분기, 3분기쯤부터 농심을 정말 세일즈 많이 했었는데 그때 핵심은 마진 스프레드 개선이었어요. 영업이익률의 개선, 영업이익률의 회복. 왜냐하면 원가가 올라가서 수익성이 깨졌는데 회사 가격 인상을 2년 연속 할 거다. 그게 저의 7월 주장이었고 정도에 했었어요. 작년에 아마 가을쯤에 했었나? 네. 예, 저는 2년 연속 할 거다. 얘는 2년 연속 한다. 예전에도 그랬었다. 하면서 제가 그런 좀 주장을 많이 했었는데 실제 2년 연속 가격 인상을 했고 그래서 원가 부담을 전가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영업이익률이 회복되는 스토리였어요. 근데 삼양식품도 똑같이 영업이익률 회복되는 스토리인데 15% 나오는 회사가 마진율 개선되는 거랑 4, 5% 나오는 회사가 마진율 개선되는 거는 차원이 달라요. 똑같이 그렇죠. 영업이익률 1%포인트 올라갈 때 이 베타가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농심이 처음에 주도를 했는데 그 다음에 미국이 터진 거예요. 인플레 때문에 미국에서 저가 수요가 올라오네 하면서 라면 수요가 빡 올라오다 보니까 그걸로 이제 시장이 완전히 시초 추정치가 올라가서 주가가 세게 갔던 거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꺾인 거는 미국에서 성장률이 예전 같지 않네. 왜냐면 미국도 어느 정도 뭐 계속 인플레이션율 좀 둔화되고 인플레이션 상황이 좀 적응하다 보니까 그렇게 넘어오는 수요들도 약간 줄어들고 또 작년에 워낙 그렇게 폭발적으로 나갔던 것들이 이제 기저효과 부담으로 좀 작용하다 보니까 성장률이 둔화되니까 그럼 얘는 어디서 성장하지라는 의문이 생기면서 주가가 빠진 거고요. 삼양식품은 이제 뒤에 이제 실적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나왔냐면 일단은 뭐 수익성 회복도 있고요. 그리고 해외 쪽에서 미국이 수출이 급증하기 시작했고 중국도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올라오면서 매출이 이제 올라오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거기서 이제 완전히 흥분한 거죠. 예. 근데 이제 불닭볶음면 말고 어떤 걸로 이렇게 수출이 좀 불닭이죠. 그걸 예, 미국에 이제 들어간 거니까 없던 게 네. 들어간 거예요. 농심은 자기들이 재고를 많이 깔아놔서 그 재고를 클리어하는 좀 시간을 가지면서 성장률이 둔화된 건데 여기는 이제 깔러 들어간 거니까 입점하는 거니까 이제 막 유통 채널에 매출을 일으키는 시작한 거니까 재고 부담 없죠. 그리고 이제 열심히 깔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고 그리고 이제 아시아 시장에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된 브랜드이기 때문에 뭐 그런 데서 입점 또 콜이 쉽게 올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라면 특히 대표 주제인 농심과 삼양식품
비교하면서 미국 시장이나 수출 추이들을 살펴봤는데 저 질문지 보다가 문득 했던 게 라면 다음이 젤리. 아, 요거 전에 주가? 네. 주가 얘기 조금 더 올라요? 아, 더 오르냐고요? 농심 삼양. 아 라면이요? 저는 뭐 롱텀하게는 뭐 좋은 방향 갖고 있는 건 맞는데 단기적으로 좀 챌린지는 있을 거라 봐요. 네, 왜냐하면 이제 농심 같은 경우는 지금 성장성 회복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해야 되는 구간이 필요할 것 같고 삼양식품은 성장성에는 좀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당분간은 좀 마케팅 비용에 대한 투자가 좀 있을 수 있어서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사실 시장에서 있습니다. 네, 네. 혹시 근데 이들 그 업종군에 대해서 네. 환율이 안정되는 거랑 네. 원자재 가격이 안정화되는 것도 사실 큰 네. 메리트잖아요. 예, 예, 예. 그거는 이미 다 반영이 된 거예요. 저는 영업이익률 컨센서스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뭐 100%는 아니어도 많은 부분 좀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환율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환율은 뭐 이제 제가 환율 예측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환율이 빠지는 거는 농심한테는 좀 플러스 효과가 나올 수 있는데 네. 삼양식품한테는 엄청난 마이너스가 왜요? 나와요. 삼양식품 수출이기 때문에. 삼양은 농심은 현지 수출이고. 생산, 현지 판매이기 때문에 아. 예, 그게 엄청 큰 문제를 일으키진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수입하는 게 많기 때문에 한국으로 한국 비중이 크잖아요. 그렇죠. 세일즈에서 그러다 보니까 농심은 오히려 그게 약간 플러스로 작용할 수도 있는데 그 삼양식품은 한국에서 생산해서 달러로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원 달러가 빠지는 거는 굉장히 큰 리스크입니다. 예. 삼양은 왜 그렇게 안 해요? 현지 생산, 현지 판매? 뭐 그거는 이제 약간 그뭐 약간 전략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사실 현지 생산, 현지 판매를 한다라는 게 현지의 공장을 그렇죠.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상당한 수준의 점유율을 이제 확보할 수 있다라는 좀 가정이 사실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네. 이제 글쎄요,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이라는 어떻게 보면 물론 플레이버가 굉장히 다양하지만 하나의 브랜드로 이제 약간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매니아층을 중심으로 약간 공략하는 소비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수출 중심이 더 맞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장을 한 개 제품 라인업으로 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네요. 지금 구색도 좀 그럴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환율에 따라서. 그러면 요거는 내년을 좀 바라보고 뭐 한다기에는 지금 주가 위치가 조금 약간 애매한 감이 있네요, 확실히. 근데 이제 롱텀에 관한 방향성은 롱텀은- 우리 어쨌든 한국 그 라면에 대한 어떤 인지도나 이런 것들이 계속 좋아지니까 사실 뭐 방향성은 좋은데 뭐 내년에 조금 포텐이 더 터질 가능성이 높은 주식은 저는 삼양식품이 지금은 좀 더 높아 보이긴 합니다. 근데 비용에 대한 부담감은 좀 있는 그쵸. 상황이고. 근데 마케팅 비용이란 건 계속 쓸 수는 없어요. 네. 지금 삼양식품이 3분기 때 마케팅 비용을 굉장히 많이 써가지고 사람들이 4분기도 수출이 좋은데도 우려를 하고 있는데 뭐 그거를 뭐 계속 쓰진 않아요. 근데 그거를 어느 순간 효율화하고 탑라인이 나오기 시작하면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는 이익이 한번 점프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 사이클을 이제 찾아야 되는 건데 그거를 딱 제가 뭐 그 실적이 나오기 딱 직전에 모든 걸 캐치해서 플레이할 수 있는 너무 어려운 전략 같고 제가 봤을 때 그래도 긴 방향성을 보고 투자를 하시되 좀 그런 것들에 대한 모멘텀이 강화될 때 더 비중을 올리는 게 좀 더 현명한 전략. 위원님이 말씀하시기에 롱텀이라고 하면 그게 몇 년을 마음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글쎄요, 뭐 롱텀이라고 하면 그래도 2, 3년 정도. 근데 24에서 25년 컨센까지는 나와 있으니까. 네. 저랑은 좀 2개월 안에 승부가 나야 되죠. 이틀. 오케이, 아니, 근데 알겠습니다. 저희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음식료 업종을 막 60-80% 비중을 실으라는 그렇죠. 게 아니니까 그렇죠. 이게 어떤 또 필수 소비재로서의 방어적인 성격도 있는 거고 추가적인 모멘텀도 있는 거니까 그런 오케이. 측면에서 하셨으면 좋겠고 아까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죠? 그 전략적인 측면에도 더 여쭤보고 싶은데 그 전에 저희가 의아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갑자기 젤리? 젤리 맛있죠? 그리고 이게 젤리가 돈이 진짜 그렇게 되나? 그냥 예. 진짜 몰라서 예. 어떻습니까? 제가 젤리 공장 바로 옆에 살거든요, 지금. 아, 그러세요? 그래서 그 젤리 냄새, 사탕 냄새가 매일 아침 일어나면 엄청납니다. 네, 젤리. 그냥 얘기해봤고. 젤리가 사실 뭐 그 오리온이 좀 히트를 많이 시켰죠. 그 알맹이 시리즈. 그 회사에서는 이중식감이라는 표현을 좀 쓰는데 그 안에 과즙, 이렇게 들어가 가립 있는 있는 거. 과육 같은 게 들어가 있는데 뭐 저도 실제로 아이들이 좋아해가지고 같이 많이 먹고 그랬었는데
그게 뭐 한국에서만 지금 잘 되는 게 아니고요. 사실 중국에서 너무 잘 됐고.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중국이 증설했죠 젤리 공장을 라인을 증설해줬고 아마 캐파가 4분기부터 좀 늘어나고 아마 본격 물론 본 생산 효과는 아마 1분기 정도 돼야지 나올 것 같긴 한데 젤리가 좀 들어가고 주로 그 동안은 중국의 1선, 2선 도시 위주로 좀 회사가 침투를 많이 했었는데 3선 이하 쪽으로도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젤리는 글쎄요 보통은 이런 이제 약간 좀 이렇게 씹을거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간식들을 보통은 사탕으로 보통 사람들이 좀 사탕이 더 저가니까 많이 시작을 하고 중국도 제가 알기로 사탕이 더 시장이 좀 큰데 이제 젤리 쪽이 조금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믹스가 시장 비중이 뭐 거기도 어쨌든 소득수는 계속 올랐으니까 이제 그러면서 또 오리온이 적절하게 좀 신제품을 내놓으면서 히트를 치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고 한국과 베트남에서도 퍼포먼스가 괜찮았어요. 한국은 뭐 점유를 많이 이제 테이크한 거고 베트남은 사실 그게 가격대가 베트남 시장에서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가격대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베트남에서도 좀 매출이 나오고 있고 이번에 러시아를 들어갔죠 또 러시아도 지금 젤리를 러시아가 젤리 먹어요? 하리보가 철수했어요. 오. 네, 뭐 이제 러시아에서 글로벌 기업들 좀 많이 철수했잖아요. 그래서 그 시장을 또 오리온이 이제 자기들이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하리보 어디 거예요? 미국 거예요? 독일 거예요? 아 그게 유럽 브랜드로 제가 정확하게 안 해요. 유럽 브랜드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철수를 했다. 그쪽에서 철수를 했고 그래서 이제 거기를 들어가는데 뭐 당연히 시장이 비어 있으니까 세그먼트가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오리온이 원래 오리온 하면 저희가 초코파이 그렇죠. 그다음에 감자 스낵 요게가 이제 사실 메인인데 젤리가 약간 그거 못지않은 카테고리로 좀 비중이 좀 컸어요. 그 정도입니까? 중국에서 지금 뭐 연매출 거의 1,000억 나올 수 있는 사이즈로 커졌어요. 식품 기업에서 제일 많이 비중 차지하는 그 세그먼트가 뭐예요? 라면? 글쎄요, 보통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라면은 아닌 것 같고 라면 시장은 이제 한국은 좀 이제 또 라면을 많이 먹잖아요. 한국이 좀 커 보이긴 하는데 뭐 이제 물론 글로벌로 해서 누들로 본다면 파스타까지 합쳐서 본다면 그 비중도 꽤 될 텐데 아무래도 이런 뭐 음료나 주류 이런 게 모든 푸드랑 다 페어해서 먹는 거다 보니까 그쪽이 좀 사이즈가 더 그거 왜 클 것 같은데요. 여쭤봤냐면 젤리가 돈이 되나 해서 성장성 있고 어디 들어가고 알겠는데 이거 뭐 돈이 되는 건가? 저도 돈이 질문 되죠. 드리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매출이 뭐 1,000억 단위로 왜 나온다니까. 근데 이제 그게 1, 2선만 들어가서 1,000억이면 3선 그러게요. 이하까지 내려가면 가격이 그렇게 비싸진 않거든요. 중국에서 제가 로컬 제품하고 로컬에 이제 왕왕이라는 회사가 좀 크게 하는데 걔네 제품하고 가격 비교해 보면 그렇게 차이는 안 나는데 퀄리티는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그 회사 사진 보니까 진짜 옛날 우리나라 약간 젤리 느낌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쪽에서 더 키우게 되면 이제 브랜드 사이즈가 더 커질 수 있는 거고 또 러시아도 뭐 제가 알기로 그래도 하리보가 한 500억 정도 매출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뭐 아주 없는 시장은 아니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씩 키우다 보면은 또 하나의 브랜드가 되고 또 이게 잘 되면 다른 국가에 들고 나갈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연구원님 아까 얘기하시다가 잠깐 얘기 나온 김에 저 궁금해서 주류 쪽 있잖아요. 네. 여기는 사실 근데 뭔가 뭐 특히 맥주도 그렇고 네. 신제품은 나오는데 엄청 대박을 치는 거는 잘 안 나오는 것 같고 근데 마케팅은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돈 많이 썼죠. 네. 주류 쪽으로는 그러면 지금 상황 좀 어떻게 보십니까? 주류는 이제 뭐 상반기까지 거의 전쟁을 하다가 네. 뭐 사실 소주도 신제품이 있었고 맥주도 신제품이 있었죠. 소주는 이제 롯데칠성에서 먼저 좀 포문을 열었고 맥주는 이제 하이트가 신제품을 내면서 마케팅 비용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래서 3분기는 좀 쉬었죠. 이건 뭐 원가도 올라오고 있는데 가격 인상도 3분기에 못하고 좀 지연됐었으니까 물론 최근에 단행을 했지만 그래서 좀 쉬었는데 지금 이제 4분기 들어와서 또 신제품이 나왔죠. 롯데가 또 신제품을 냈어요. 크러쉬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뭐 한번 마셔보긴 했는데 약간 이제 소맥 컨셉으로 이게 나온 거고 젊은 층을 이제 포지셔닝해서 브랜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제 하이트젤로 브랜드랑 많이 충돌할 것 같아요. 하이트젤로가 아무래도 이제 오비의 카스는 조금 이제 뭐 좀 제가 이런 표현을 하기 좀 그렇지만 주요 소비층의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좀 높은 편이고 이게 오래된 브랜드다 보니까 하이트가 내놓은 테라나 켈리는 이제 좀 짧다 보니까 나온지 그 역사가 젊은 층에 많이 좀 더 포커스되어 있는데 지금 내놓은 크러쉬도 사실은 이제
약간 이런 20, 30대를 타겟팅하는 비중이 크단 말이죠. 이름이 뭐라고요? 크러쉬. 예, 클라우드 크러쉬. 여행커가 아직 모르는 거 보니까 여기도 아직 아직 이제 뭐 모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깔리고 있고요. 내가 알아야 되는데. 뭐 좀 크러쉬. 여의도보다는 제가 봤을 때뭐 여의도도 카리나가 있겠지만, 모델입니까? 네, 카리나님이 모델이고요. 그럼 먹어야겠네. 예. 아, 이런 반응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카리나가 모델이니까 먹어야 된다. 잘 썼네. 그래서 여의도보다는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이제 연령대가 낮은 20대가 대학가 많이 뭐 모이는 그쪽. 그런 쪽으로 더 마케팅을 더 강화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성과가 아마 연말쯤 되면 좀 이제 이 정도 된다, 이게 잘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이런 게 좀 판단이 쓸 것 같아요. 그거에 따라서 조금 향방이 좀 결정되지 않을까. 주류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네. 종목 몇 개만 이제 네. 간단하게 좀 네, 짚어주시고 왜냐하면 이제 리포트를 잘 봤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관심 종목으로 KTNG랑 삼양식품, 롯데 웰푸드 얘기를 네. 해주셨단 말이에요. 네, 네. 각각이 너무 이제 다른 네. 투자 포인트다 보니까 다르죠. 예. 네. KTNG는 우리가 흔히 이제 담배랑 네. 배당 그렇죠. 네. 쪽일 테고 네, 네. 삼양식품은 우리 아까 얘기한 많이 라면. 얘기했고요. 네. 네. 롯데 웰푸드는 어느 쪽입니까? 호텔푸드 제가 기대한 건 인도입니다. 인도. 인도 시장. 인도? 네. 오. KTNG 이제 담배 가격 인상이 중요하고요. 그게 내년 총선 이후에 인상이 되냐 안 되냐, 그게 좀 키워드가 될 것 같고. 인상될 확률이 높죠. 모르죠. 근데 이제 왜 사람들이 총선 이후를 주목하냐면 15년 가격 인상이 14년에 이제 결정해서 15년 1월에 법을 시행했는데 그때도 총선 끝나고 가격 그렇죠. 인상을 총선 했었어요. 전에는 물가를 네. 올릴 수는 없으니까. 네. 그리고 네, 가격을. 그때도 나라 살림이 팍팍했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세수가 그래서 부족하고. 투자들은 좀 의심을 하는 거죠. 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그런 스토리를 만드는 걸 좋아하잖아요. 네. 시장이 원래. 그래서 기대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인상을 하게 되면 당연히 뭐 제조사나 유통업체들 수혜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웰푸드 인도인데 인도가 사실은 뭐 어마어마한 나라죠. 인구가 엄청 그럼요. 크고, 네, 이제 세계 이제 새로운 공장으로 약간 떠오르는. 그래서 뭐 얘기 들어보니까 애플, 테슬라 뭐 이런 진짜 미국의 그 큰 기업들이 거기다 이제 공장을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도 그쵸? 그렇고요. 증설을 한다는 얘기가 있고 제가 듣기로 최근에 뭐 좀 그런 이슈들이 좀 많이 되면서 인도 그 주식들도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저 인도가 사실 그래요. 이게 되게 저개발 국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당 GDP는 3,000불이 안 되고 예, 우리나라가 35,000불이니까 그럼 뭐 대도시 제가 봤을 때 한 6에서 7,000불 정도 대도시 잘 사는 도시들은 그 정도 와 있을 거예요. 그 정도만 베트남의 그 수도 하노이, 호치민 이런 급의 도시랑 이제 조금 소수심 시작할 텐데 과자 시장을 저는 보통 5에서 8,000불 사이에 많이 성장한다고 봐요. 제과 시장이. 예, 근데 이제 인도에서 롯데가 이제 증설을 지금 굉장히 좀 강하게 하고 있고 오리온도 사실 증설하고 있고 증설했고요. 그래서 투자를 양사가 지금 늘리는 단계인데 어느 정도 여기도 물류 인프라의 기반이 좀 완성되다 보니까 좀 네이션와이드에 성공하는 브랜드들이 꽤 나왔어요. 뭐 유통 쪽에서 나왔고 뭐 음식료 쪽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요게 좀 화두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좀 말씀을 드린 거고 내년 2분기에 롯데 웰푸드가 그 푸네 인도 푸네 지역에 뭄바이 옆에 있는 도시인데 인도의 8대 도시 중에 하나예요. 거기에 빈과 신공장을 네. 완공해서 이제 그때부터 생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캐파가 2배로 늘어요. 네, 근데 인도 소비재는 나중에 이제 뭐 밸류에이션을 한번 보시면 말도 안 되게 높습니다. 빈량이. 그러니까 리레이팅 스토리가 붙을 수도 있어요. 오케이. 회사가 이제 비즈니스 잘하면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와치를 하고 있는 상황. 알겠습니다. 네. KTNG 이슈 말해주셨고 삼양 아까 한참 네. 말해주셨고 롯데웰푸드 인도 네. 쪽.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내드리도록 하죠. 사실 자칫 좀 지루할 수 있는 내용인데 되게 흥미롭게 잘 말씀을 해주셔서 네. 집중해서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한번 모셔보도록 하고 심층 인터뷰 키움증권 박상준 연구위원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도 이제 퇴근을 해야죠. 예. 네. 끝나고 뭐 맥주라도 한잔 하시죠. 끝나고요? 주류업계 얘기도 했는데. 주류업계? 네. 아이 형 술 별로 안 먹잖아.
아니요, 혼자 하시라고요. 저는 이제 집에 가야 형 돼요. 가고 나 혼자 먹으라고. 저는 술 별로 안 대화가 있어. 아 내가 알아서 할게요. 전 집에 아, 나 가고요. 같이 먹자는 건 줄 아니. 알았지. 알겠습니다. 혼자 많이 먹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고요. 여러분도 편안한 밤 보내시고 저는 내일 클로징벨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